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4회 기출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효 이용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분해 이용법, 답은 미생물 이용법, 답은 용융 고화 재생 이용법, 답은 소각 폐열 배수 이용법. 자, 이 중에서 나번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미생물이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미생물이 분해를 할 수 없는 난분해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가장 불리한 방법이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번은.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을 고형물의 함량에 따라서 액상, 반고상, 고상 폐기물로 구별했을 때 액상 폐기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액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 반고상은 5% 이상 15% 미만, 그리고 고상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인 것을 뜻하겠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선순위는 감량입니다. 감량. 그래서 감량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두 개는 정답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량을 한 다음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이용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각이나 열분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수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되지 않을 때는 최종 처분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1년 연속 가동하는 폐기물 소각 시설의 저장 용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폐기물 소각인부가 주 5일 18시간 근무를 했을 때 필요한 저장 시설의 최소 용량은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답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내용 자체에서는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답을 기억을 해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2에서 3일 수거 용량이 정답이 되니까 답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화학적 특성 중에서 3성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3성분이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탈 수 있는 성분 가연분, 가연분이 유기물이에요. 그 다음 수분, 회분. 반면에 4성분이라고 하면 고정탄소, 휘발분, 그리고 수분, 회분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타지 않는 무기성분은 여기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성분과 4성분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6번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 중에서 LDPE의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시오. 자, 우리가 LDPE는 합성 차수막에 대해서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자, 답은 여름철에만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름철에는 LDPE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약간 두껍게 제작된다. 그리고 답은 잘 찢어지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잘 찢어지지 않아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MDPE와 함께 매립지에 라이너용으로 적합하다고 그러는데 MDPE와 함께 매립지에 라이너용으로는 사용하기에 좀 부적합해요. 자, 그래서 설명이 제대로 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죠.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팁에 있는 용어들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비자 중심의 쓰레기 발생의 메커니즘 그림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과 재활용이 가능한 구간을 각각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점은 개인적인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평가 기준에서 가치가 제로가 됐을 때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죠. 그러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로가 되는 점이 어디죠? D가 되는 거예요. D. 자,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구간은 본인은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시장 가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 같은 경우 제로가 되려고 하면 E가 돼야 되니까 D에서 E는 아직까지 제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D에서 E는 재활용이 가능한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점은 개인적인 평가 기준에서 제로가 되는 점을 나타내니까 C가 되고 C.
자, 그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시장 가치를 기준을 했을 때 제로가 되지 않은 구간 D에서 E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 차원의 3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통 우리가 폐기물 관리 차원에서 3R은 리사이클, 재활용이죠. 자, 그리고 리유즈라는 재이용, 그리고 리덕션이라는 감량화, 그리고 리커버리라는 회수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 문제 9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X92 5.75cm로 생활 폐기물을 파쇄할 때 로신 라밀러 모델에 의한 특성 입자 크기 X0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특성 입자라는 X0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Y는 뭐 이렇게 식을 정리를 이렇게 하기 전에는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공식을 외워놓으면 훨씬 문제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신 라밀러 식에서 특성 입자 크기 X0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X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파쇄하고자 하는 입자의 크기입니다. 5.75cm. 그리고 ln이라는 것은 자연대수. 따라서 자연대수인데 소문자로 사용하셔도 관계없어요. 1-y 제거율 90%. 따라서 90%니까 0.9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입자의 특성 크기는 2.50cm. 공식을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팁에 보시게 되면 원래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식에서는 y는 1-exp x 나누기 x0의 n승이 나와 있는데, n은 상수인데 주로 1이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x0라는 식을 바로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계산기 사용도 쉽고 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x0로 계산된 식을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의 조사 및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가번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역 규모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로 kg/인일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나번에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량은 제품 제조 공정에 따라 다르며 원 단위로 톤퍼 종업원수, 톤퍼 면적 등이 사용된다. 맞죠? 다만 물질 수집법은 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산했을 때 사용을 합니다. 다번에 폐기물 발생량의 예측 방법으로는 적재차량계수법, 직접개근법, 물질수집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적재차량계수법이나 직접개근법이나 물질수집법 같은 경우에서는 예측 방법이 아니고 뭐가 되나요? 조사 방법이 되죠. 따라서 예측이 아니고 조사 방법. 자, 그럼 예측 방법이 뭐가 있죠?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암기법을 한번 동원을 해봅시다. 예측 방법은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 그리고 조사 방법은 적재차량계수법, 직접개근법, 물질수집법, 통계조사법. 따라서 암기를 했을 때 예측은 다중이 동적으로 경량을 파악하고 조사는 물질을 직접 적재한 통계로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보다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보다 쉽게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1번에 보시게 되면 단열 열량계로 측정했을 때 얻어지는 발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단열 열량계로 측정이 되는 열량, 그럼 열량은 두 개가 있잖아요.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 그러면 단열 열량계로 측정하는 열량은 고위 발열량을 기준해요. 고위 발열량 중에서 섬량이 아니고 근량의 고위 발열량이 측정됩니다. 따라서 근량의 고위 발열량, 라번이 정답.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투입량이 1.0톤/hr, 회수량이 600kg/hr, 그 중에 회수대상 물질이 550kg/hr, 제거량이 400kg/hr, 그 중에 회수대상 물질이 700kg/h일 때 선별 효율은 월열식을 적용하시오. 선별 효율은 월열식이 있고 리에테마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선별에 관계되는 개통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선별기예요.
자, 선별기로 투입되는 투입량. 자, 지금 투입량이 1톤이니까 1000kg/h. 자, 그리고 제거량. 자, 지금 제거량이 400kg/h. 그리고 회수량. 자, 회수량이 600kg/h입니다. 자, 여기에서 X라고 나타나면 회수 대상 물질, 그리고 Y라고 나타나면 비회수 대상 물질, 그리고 투입량은 I, 투입량을 나타냈을 때는 I, 그리고 제거량을 나타냈을 때는 0, 회수량을 나타냈을 때는 C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XI, YI, 그리고 XO, YO. 자, 여기서는 XC, YC 이렇게 변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거량부터 회수량부터 볼게요. 회수량 600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550이에요. 그럼 600에서 550을 빼면 비회수 대상 물질은 50이죠. 제거량 400이에요. 400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70이에요. 그러면 400-70은 330이 비회수 대상 물질이에요. 그 다음 XC와 X0를 합치면 XI죠. 550에서 70을 더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620 회수 대상 물질 투입량 중에. 자, 그 다음에 330에서 50을 더했어요. 그러면 380kg/h가 투입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에요. 그러면 월혈식은 WC 나누기 XC 나누기 XI 곱하기 Y0 나누기 YI 전체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면 XC라는 값이 550kg, 그 다음에 XI가 620kg, 그 다음에 Y0가 330kg, YI가 380kg.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해서 77.03%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팁에서 각각의 값을 설명을 해뒀지만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대통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팁에 보시면 월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월혈식을 여러분들이 리에테마식이 있죠. 리에테마식에 의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공식도 기억을 하세요. XC 나누기 XI 마이너스, 여기서는 마이너스예요. YC 나누기 YI 절대치를 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 효율은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더라도 플러스로 나타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치라는 것은. 따라서 월혈식과 리에테마식에 의한 선별 효율 구하는 공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실기에서도 자주 나와요. 자, 13번 도시 폐기물의 수거 노선 설정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값을 언덕인 경우에 위에서 내려가면서 수거한다. 맞죠? 내려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반복 운행을 피하죠. 다음에 출발점은 차고와 가까운 곳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하나요? 아니죠. 시계 방향으로 설정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이 많은 곳과 적은 곳 중에서 어느 곳을 먼저 우리가 수거하죠? 그렇죠. 많은 곳을 우리가 먼저 수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5%의 고형물을 함유하는 슬러지 300m의 삼성을 탈수시켜 70%의 함수율로 갖는 케이크를 얻었다면 탈수된 케이크의 양은, 자, 지금 우리가 탈수를 시켜서 우리가 고형물을 처리하죠. 그러면 3.5%의 고형물이니까 TS1, 그리고 슬러지 300m의 삼성이니까 V1, 그리고 함수율 70%의 함수율이니까 처리후니까 탈수니까 P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슬러지는 V2를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슬러지 구하는 공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은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라는 식이 가장 기본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부피가 나와 있으면 W1 대신에 V1, W2 대신에 V2. 자, 그리고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100-P1 대신에 TS1, 100-P2 대신에 TS2. 그래서 함수율이 주어지면 100- 함수율, 고형물이 주어지면 고형물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 첫 번째 처리 전에는 고형물이 나와 있고 처리 후에는 함수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V1 300m의 삼성 곱하기 고형물이니까
100-를 하는 게 아니에요. 3.5%는 V2 곱하기 100-P2, P2가 70%. 따라서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35m의 삼성의 탈수된 케이크의 양, 다시 말해서 처리된 케이크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플라스틱의 폐기물 중에서 할로겐 화합물이 포함된 것은, 할로겐 화합물이라는 것은 염소나 그리고 브롬이나 요오드, 불소 같은 물질을 할로겐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할로겐 물질이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염화비닐이거든요. 염화비닐. 그래서 나브, 폴리염화비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다이옥신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각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6번 폐기물 관로 수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로 수송 시스템이라는 것은 파이프라인 방식이죠. 자, 가번 폐기물의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폐기물의 발생 밀도가 높다는 것은 고밀도 인구 지역이 적합하다는 뜻이겠죠. 대용량 수송과 장거리 수송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조대 폐기물은 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죠. 라번에 자동집화 시설로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통의 위치나 형태에 따른 MAT가 가장 낮은 것은 MHT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시 말해서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높고 MHT의 값이 크면 클수록 수거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MHT의 값이 가장 낮은 게 뭐예요? 타종식이에요. 타종식. 자, 여기서는 타종 수거식이 없으니까 라번의 직박 이동식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함수율이 25%이고 건조 기준으로 원소 성분 및 고위 발열량이 다음과 같다. 이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탄소는 55%, 수소는 18%, 고위 발열량은 2800kcal/kg이라는 단서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섭량과 근량 두 가지를 우리가 기준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섭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근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을 섭량 기준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근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2800kcal/kg. 그리고 수분 함량이 25%. 따라서 보정을 하면 2100kcal/kg가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섭량 기준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려고 하면 근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을 섭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환된 섭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에서 뭐를 빼주는 거죠? 수분의 정발 점유율을 빼줘요. 따라서 고체화 액체에서 수분의 정발 점유율은 600 9H 플러스 W. 수분의 정발 점유율은 H는 수소의 함량, W는 수분의 함량. 따라서 섭량 기준 고위 발열량 우리가 계산된 값이죠. 얼마죠? 2100kcal/kg 마이너스 600 9H 플러스 W. H 수소의 함량이 18%니까 0.18, 수분의 함량이 25%니까 0.2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978kcal/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팁에는 저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별기의 종류 중에서 섭식 선별의 형태가 아닌 것은, 자, 섭식이 아닌 것은 그럼 건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건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번, 스토너입니다. 스토너.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20번 폐기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폐플라스틱의 함량이 20%로 나타났다. 이 폐기물의 폐기 밀도가 300kg/m의 삼성이라면 5m의 삼성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양은, 자, 지금 폐기물이 5m의 삼성이거든요. 이 중에서 20%가 플라스틱이야.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돼, 그냥. 근데 왜 여기서 밀도가 주어졌느냐? 정답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이 아니고 뭐예요?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5m의 삼성의 폐기물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고쳐야 돼. 그런 다음에 플라스틱의 함유량을 곱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300kg/m의 삼성을 어떻게 폐기물에 곱해주면 미터의 삼성이 킬로그램으로 전환되죠. 자, 보시다시피 5m의 삼성 곱하기 300kg/m의 삼성 하니까 미터의 삼성이 없어지고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자, 그럼 폐기물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했죠. 이 중에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함량이 20%예요. 그럼 0.1을 곱하면 300kg의 플라스틱의 양이 나오겠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해서 자주 출제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저 우리가 받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면 처리 용량이 50kl/day인 분뇨 처리장에서 가스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자 한다. 가스 저류 시설을 8시간, 생성 가스량을 투입 분뇨량의 6배로 가정한다면 가스 저장 탱크의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킬로리터라는 것은 뭐와 동일하죠?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50m의 삼성 per day. 그러면 가스 발생량이라는 것은 분뇨 투입량의 몇 배? 6배. 그래서 6배로 곱해요. 자, 그런 다음에 단위는 용량의 단위, 시간 단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day를 없애주기 위해서 8시간을 곱해요. 그럼 8시간을 day로 고치려고 하면 하루는 몇 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8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눠주면 day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day 없애주고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값은 미터의 삼성이라는 우리가 가스 탱크의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m의 삼성. 그래서 지금 21번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2번 유기물을 현기성 소화시켰을 때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유기물 1kg이 연소됐을 때 발생되는 메탄과 CO2량을 계산해요. 보시다시피 메탄의 양과 CO2량을 최적으로 계산했어요. 자, 그리고 90kg을 분해시켰을 때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kg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최적과 질량 두 가지로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러면 자, 유기물이 지금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가 포도당이거든요.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현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메탄과 CO2가 나와요. 근데 정상적인 현기성 상태가 됐을 때 발생되는 메탄은 55%, CO2는 45%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같다고 보고 여기 있는 탄소 6개를 반반씩 나눠줘요. 그럼 3개, 3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최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최적이라는 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을 곱하면 돼요. 반면에 질량이라는 kg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수 곱하기 분자량을 하시면 돼요. 분자량의 단위를 kg을 붙여주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 포도당의 분자량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도당의 분자량은 탄소의 원자량이 12짜리가 6개, H 1짜리가 12개, O 16짜리가 6개, 그래서 180이에요. 따라서 180kg일 때 CH4는 최적이니까 계수 곱하기 3개, 3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 자, CO2도 3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유기물 얼마에 해당했을 때 최적? 1kg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X1은 메탄, X2는 CO2. 그래서 각각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90kg에 해당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만 바꿔주면 되느냐? 22.4S미터의 삼성을 바꿔주면 돼요. CH4는 분자량이 16이니까 16kg 넣고, CO2는 분자량이 44니까 44kg 넣으면 돼요. 자, CH4는 탄소가 12짜리가 1개, 1짜리 H가 4개, 그래서 16. 자, CO2는 탄소 12짜리가 1개, O 16짜리가 2개, 그래서 44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22.4 대신에 메탄은 16kg 분자량, 그리고 CO2는 22.4 대신에 44kg을 넣으면 kg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일치하지 않는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CO2와 CH4를 최적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CH4와 CO2가 질량으로 계산되겠죠. 그런 다음에 가나다라에서 이 값이 서로 다른 게 하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일 수거 분뇨 투입량이 300kl, 수거차 용량이 3.0kl per day, 그리고 수차 한 대의 투입 시간은 20분이 소요되며 분뇨 처리장의 작업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계획하면 분뇨 투입구의 개수는 최대 수거율을 고려해서 안전율은 1.2, 안전율은 항상 여유라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투입 구수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분뇨 투입량이 1일 수거 분뇨 투입량이 300kl예요. 그러면 하루에 300kl인데
분뇨 투입구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한 대당 3.0kL라는 분뇨를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있죠. 수거 용량이니까. 자, 그리고 조건 자체에 보면 작업 시간은 하루에 8시간.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그리고 한 대에 해당하는 투입 시간이 몇 분이 되느냐면 20분. 그래서 이 값은 분과 hour를 통일을 해주기 위해서 1시간을 60분을 보정한 거죠. 데이는 위에도 데이가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따라서 마지막에 안전율은 여유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1.2라는 안전율이 있기 때문에 1.1을 곱해. 그리고 소수점 처리를 했을 때 개수는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죠. 그래서 개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에 보시게 되면 호기성 퇴비화 공정의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로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은 낮으나 부지 소유가 크고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3에서 5년이 소요되는 퇴비화 공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뒤집기식 퇴비당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번. 그래서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5번을 보겠습니다. 자, 25번 상당히 자주 나오죠. 자, 매립지에서 침출된 침출수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약 3.5년이 걸렸다면 이 침출수 농도가 95%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자, 우리가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이동하는 것은 어떤 공식에 따라서 이동하죠? 어떤 법칙에 따라서? 다르시 법칙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차 반응이라고 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T라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C0는 초기 농도, CT는 T시간 후의 농도, K는 상수, T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침출수의 농도가 반으로 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반이라는 소리는 CT가 C0의 반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ln 2분의 1이 됐으니까 반이 마이너스 K 곱하기 몇 년? 3.5년. 문제 유형은 항상 똑같아요. 여기서 K를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보면 95%가 분해됐어. 그러면 초기 농도, 첫 번째 분해되기 전에는 몇 프로? 100%. 그럼 CT, T시간 후의 농도는 95%가 분해됐으니까 분해되지 않은 값은 CT가 분해되지 않은 값이잖아요. 100에서 95를 빼면 5%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ln 100분의 5는 K 곱하기 T.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K. 그럼 T를 계산하죠. 그럼 K는 여기 있는 1번에서 계산한 K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는 1차 반응식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푸는 유형이 지금 이 형태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계산하면 K가 0.198%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값을 2번의 K에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시간 T를 계산하면 15.13년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6번. 차단형 매립지에서 차수 설비에 쓰이는 재료 중에 투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불투수층을 균일하게 시공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침출수 등의 오염물질의 흡착 능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는 자수제는 점토에 대한 성질이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7번에 보시면 점토의 수분 함량과 관계되는 지표로서 점토의 수분 함량이 일정 수준 미만이 되면 플라스틱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성형 상태입니다. 모양. 부스러지는 상태에서의 수분 함량을 의미하는 것은, 부스러진다는 소리는 수분이 많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소성한계. 수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성형이 이제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액성한계. 그리고 수분이 너무 없어져서 부서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소성한계. 그래서 액성한계에서 소성한계를 뺀 값을 소성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플라스틱이 성형 상태입니다. 자, 성형 상태를 유지하지를 못해요. 왜? 수분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스러진다, 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소성한계에 대한 설명.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액체가 되겠죠. 액성한계. 그래서 액성한계에서 소성한계를 빼면 소성지수.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자, 폐기물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자, 갑은 산림조성지로 부적격지. 자, 그리고 납은 섭지대 또는 단청지역, 100년 빈도의 홍수 범람지역, 지하수위가 1.5m 미만인 곳. 그래서 지하수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습한 지역, 이런 경우에서는 오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립지는 침출수 때문에 매립지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산림조성지로 산림을 조성하기에 부적합해. 그러면 오히려 더 불투수성이 존재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매립지로서 더욱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가번이 됩니다. 자, 29번의 문제를 볼게요. 자,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는 현기성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구성비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자, 정상적인 현기성 단계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55%로 메탄, 그리고 45%로 CO2. 따라서 메탄과 CO2, 메탄, CO2, 메탄, CO2. 자,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많이 발생하느냐면 산소가 제일 적게 발생하겠죠. 수소, 산소 순서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0번 문제를 볼게요. 30번에 보시게 되면 매립지의 4단계 분해 과정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대이고 침출수의 pH가 가장 낮은 분해 단계는, 자, 이산화탄소가 최대고 침출수의 pH가 가장 낮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4단계에서는 메탄의 농도가 최대고 그 다음으로 CO2잖아요. 그 앞 단계에서는 CO2가 제일 많고 메탄이 CO2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 앞 단계가 뭐냐면 3단계. 그러면 1단계에서는 호기성,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현기성은 현기성인데 메탄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메탄 생성 단계. 3단계에서는 CO2와 CH4 중에서 CH4가 이제 축적이 되는 단계인데 발생해서 전체 양으로 보면 CO2가 많고 CH4가 낮아요. 근데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CH4가 많고 CO2가 적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라는 CO2가 최대치의 농도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러면 몇 단계가 되느냐면 3단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토양오염 물질 중에서 BTEX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B라는 것은 벤젠, T는 톨루엔, E는 에틸벤젠, X는 크실렌을 뜻해요. 따라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자이렌이잖아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지 내의 물의 이동을 나타내는 법칙이 다르시 법칙입니다. 다르시 법칙을 기준으로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자,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투수개수하고, 투수개수라는 게 침투되는 능력이죠. 그리고 수두차, 물의 압력. 그러면 물의 압력이 크면 클수록 침출이 잘 되겠죠. 투수차가 크면 클수록 침투가 잘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면 투수개수를 작게, 수두차를 작게. 그래서 투수개수와 수두차를 전부 다 감소를 시키면 우리가 침출수 유출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문제가 쉬운데 그냥 암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용 같은 내용들은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시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만 해 주시더라도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